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방송 포맷을 좀 바꾸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간 저에게 라이브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다, 좀 분위기가 무겁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 역시 라이브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일반 방송에서 현재 하고 있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라이브를 매일같이 하는 것은 제 여건상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본편에서부터 라이브 형식을 취해서 여러분들께 좀 가감없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가볍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방송을 할 때 좀 이제 어느 정도 형식에 맞추어서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 영상들을 보시면 저도 대본을 준비해서 그 대본들을 토대로 명확하게 깔끔하게 전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형식들보다 좀 더 소통하는 분위기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여러분들과 교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라이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볼 테니까 모쪼록 바뀌어지는 방송 포맷에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어색해서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과 또 현재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비교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친원전 정책들을 펼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원전 수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외로 나왔었고요. 이제 폴란드나 체코나 이집트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체코가 이슈화가 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우선협력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원전산업 관계자들, 정부 부처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잭팟이다. 24조 원의 사업을 따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구 언론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마치 우리가 엄청난 국익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보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것이 과연 잭팟이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의 상황들, 그 다음에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저가 수주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내용들이 계약 조건이 되었든 비용이 되었든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원래는 나와야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체코와 좀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수원에서는 지금 이 원전 사업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밀 유지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수원 관계자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가 수주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 체코 우선협력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덤핑에 가깝게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이 우선협력 대상자로 되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큰 원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프랑스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원전에서 거의 탑을 찍는 수준이죠. 그 프랑스 전력공사를 꺾고 우선협력 대상자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왜 선정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역시 체코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게 결국 우리가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단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 우선협력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자부 관계자들이나 한수원 관계자들 모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해명하고 있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체코 원전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혹은 어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체코 원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짓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지금 저가 수주라고 할 만한 여러 상황들, 특히 체코의 상황과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코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체코는 내년 10월에 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자 이들에겐 큰 성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체코의 집권 세력이 이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서 현지 기업 60%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70여 개의 체코 현지 기업들과 MOU를 맺었고 이걸 통해서 현지 기업 60% 참여가 실제로 달성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현지 기업이 60%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머지 40%가 한국 기업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부터가 벌써 불리한 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봤을 때 예산이 9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24조 원 규모인데 예산이 9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그 9조 원을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뭐 황주호 사장이 체코에서 조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체코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우선협력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죠. 실제로 우리가 원전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라카 원전이 있습니다. 그 바라카 원전 때도요. 이제 31억 달러를 지원했고 25억 달러를 UAE 원전 사업법인에 대출을 해줬고 이게 단일 프로젝트로 나간 금융지원 중에 가장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라카 원전 때에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체코 원전에서도 똑같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체코의 상황은 어쨌든 이 신규 원전 건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본인들의 힘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좀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코의 상황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계약 조건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봤을 때에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체코와 협의를 하게 되면은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원전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그 특허 비용을 받는 것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요,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한참 이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나온 회사입니다. 문제는 1979년에 그 스리마일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뭐 이렇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큰 그런 폭발이 되고 이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 당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탈원전 분위기가 나오게 되고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3마일에서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에 계속 그 원전 산업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내리막길을 걷는 와중에도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업, 뭐 영화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각종 분야의 문어발식 경영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일본 도시바에 매각이 됐다가 그 다음 캐나다에 매각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국으로 팔리게 되는 형국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그냥 원전 기술 특허만 가지고 어떤 나라와 소송을 벌여서 그 특허 비용을 얻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얻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와 실제로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라카 원전 때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터빈 기자재나 냉각제 펌프나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주었고 또 기술 사용료라고 해서 이제 지급을 했던 적이 있었죠. 총 186억 달러 중에 20억 달러를 지급을 했고 이게 전체 사업비에서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주면서까지 그때 원전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바라카 원전 때와 똑같이 지금 체코 원전에서 우선협력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자마자 지금 체코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당신들이 지금 우리의 원전 그 기술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기술에 관한 특허 비용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웨스팅하우스와 좀 협의하려는 시도들이 엿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원전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황주호 사장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원래는 그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원자력 관련 이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 있는 원전 기업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인맥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원전 기업에서 이제 미국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미국 전력연구소라는 곳인데 그 전력연구소에서 39명의 이사를 뽑았고 그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 이사로 선임된 게 바로 황주호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미국 원전 기업 관계자들하고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그럼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협의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보도들을 보면요.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바라카 원전 때와 비슷하게 부품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여러 사용료들을 지급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거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독자 기술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독자 기술도 보면은 지금 원래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들었던 원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을 세웠고요. 그런 기술들이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독자 기술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 국제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허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국제 특허를 토대로 해서 독자 기술이 있으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뭐 분쟁을 했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는 분쟁하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국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짚지 않고 마치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 원전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지금 체코 내의 상황, 그리고 미국 원전 기업인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들과 협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미국 원전 기업 그 웨스팅하우스와는 계속해서 분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쏙 빼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원전 관련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잭팟이다, 이게 지금 잘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윤 대통령과 이 원전 건설 관계자들이 지금 부산 엑스포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계산한 내용들에 따르면 지금 24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기술비, 그러니까 특허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뺐을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수익이 6조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가 수주가 맞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마치 엄청난 일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하고 있는 게 마치 부산 엑스포 때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산 엑스포 때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40여 개의 정상들과 만나면서 뭐 10분 간격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SK 최태원 회장이 윤 대통령과 함께 뭐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 부산 엑스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도 5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5천억이 LG전자에서 1분기 수익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LG전자 내에서도 엄청난 엘리트들을 투입해서 그 엘리트들이 정말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벌은 돈이 5천억이라는 건데, 그 5천억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부산 엑스포 마지막 때 뭐 PT나 그 다음에 연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건 누가 봐도 아마추어가 만든 영상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이 들어간 것 치고 너무나도 격이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뭐 조선일보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몇백 표를 얻고 있다, 그 다음에 사우디는 되게 적은 표를 얻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9표, 그때 29표를 받았죠. 굉장히 낮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사우디에 졌죠.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례적으로 사과하면서 사우디 오일머니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체코 원전 수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진행되고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원전 산업 관계자들이나 윤 대통령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않을 것이겠죠. 지금 돈은 돈대로, 혈세는 혈세대로 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오는 금액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변죽만 울리는 이 체코 원전에 국익을 위한다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고 이 대통령의 말만 받아 적는 국힘, 그리고 수구 언론도 똑같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벌어지는 이 원전 수출에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국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정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익도 훼손되고 국격도 훼손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순방을 가지만 나라 재정은 재정대로 거덜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 원전 수출을 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국민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 체코 원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